안녕하세요. 5678 늙건강TV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모든 유익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세균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장내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정 균이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몸과 장 환경에 얼마나 적합하고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유산균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100억 마리, 1000억 마리와 같이 엄청난 숫자를 강조하며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유산균 제품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균은 40분 만에 2배로 증식하며 24시간 후에는 약 340억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섭취하는 유산균의 양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며 유산균이 장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아 활동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우리 몸의 장 환경은 한국인의 특성, 거주 지역, 식습관 등 개인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한두 가지 유산균 균주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골고루 배합된 제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장에 맞는 균을 찾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먹는 요거트나 마시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섭취하는 대부분의 유산균이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멸됩니다. 하지만 죽은 유산균, 즉 유산균의 사체는 장내 기존 유익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증식을 돕습니다. 즉 살아있는 유산균이 직접 장에 정착하여 증식하는 것보다 죽은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냉장 유통을 강조하는 제품도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해당 균주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 온도 변화에 쉽게 죽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중 코팅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산균은 위산, 담즙산 등 강력한 소화 효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과 소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에 의해 사멸합니다.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유산균을 최대한 보호하여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코팅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코팅층은 유산균을 안정화시키고 두 번째 코팅층은 위산의 강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팅은 위에서는 녹지 않고 pH가 중성으로 변하는 소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녹아 유산균을 방출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유산균이 위산과 담즙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소장까지 도달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여줍니다.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유산균이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제품 설명에서 장용성 코팅, 이중 코팅, 특허받은 코팅 기술 등의 문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팅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에 집중하세요.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섭취해도 장내 환경 자체가 유산균이 살기 부적합하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증식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스스로 장벽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집이나 터전이 필요한데 식이섬유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성장과 활성을 돕는 비소화성 성분이죠. 유산균이 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프리바이오틱스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잘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상 식단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등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시너지 효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는 유산균의 생존율과 장내 정착률, 그리고 활성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비타민C는 유익균의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유산균은 약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번식합니다. 반면 유해균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더 잘 번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유기산을 생성하고, 이는 장내 pH를 약산성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여 유익균의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또 동시에 유해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유익균과 유해균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감귤류,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비타민C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유산균 제품과 비타민C가 함께 함유된 복합 제품이나 각각을 따로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산균 제품 선택은 단순히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것을 넘어 그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팅 기술로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이고, 식이섬유로 유산균의 즙과 먹이를 제공하며 비타민C로 유산균이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 건강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